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렇게 4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의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진짜 쉽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첫 종목은 전화 지금 들어와 있죠?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KG ETX 예. 30%요.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17,500원입니다. 17,500원에 30%. 자, KGTS 혹시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3,400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KGTS가 사실 최근에 좀 급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이라서, 지금 매수 타이밍가 사실 왔었죠? 수익이 좀 있었죠, 얼마 전에? 욕심 때문에요? 예, 못 팔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급등이 있어서 그때 참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셨을 텐데, 어느 순간 금방 또 떨어졌습니다. 13,4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런지,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G ETS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릴 텐데, 뭐 특별히 궁금한 점 더 있으실까요? 아니, 쌍용차를 인수하면은, 예. 인수하면은 안 좋아지나요? 더? 쌍용차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많이 좀 올랐었죠. 그러다가 지금 그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바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KG ETS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좀 도와드릴 텐데 17,500원에 30%입니다. 자, 전문가님, KG ETS뿐만이 아니라 뭐 스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쌍용차 인수전 요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오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솟구칠 수 있을 만한 타이밍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KG 그룹과 지금 이제 그 외에 여러 이제 기업들이 지금 쌍용차를 인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이제 싸움을 길게 하고 있고 예. 사실 이제 뭐 수급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수급 싸움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면서 시장에서 솔직히 조금 저는 좋지 않게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워낙에 급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칠 만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정말 이제 강했었는데 맞아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이 최종 인수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3일에 결정이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KG ETS, KG 그룹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쌍방울, 그 다음에 파빌리온, 이제 ELBNT 이제 4개의 기업이 현재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제 2개의 그룹이 최종적으로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인수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움직였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가 또한 이제 뭐 광림부터 해서 네. 굉장히 이제 큰 흐름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워낙에 뛰어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쌍방울 그룹을 왜 이제 좋지 않게 보냐라고 한다면 쌍방울이 계열사까지 모두 합쳐도 시총이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쌍용차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는 대략 한 4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이 조금 많이 부족하죠. 때문에 이제 쌍방울과 지금 쌍방울 그룹사들의 어떤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어떤 이 움직임 자체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재물을 다시 한번
쌍용차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한 그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비용도 굉장히 소모가 되겠죠. 그렇죠. 비용이 이제 재무 구조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데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단순히 재무 구조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데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쌍용차는 미래차를 만들 만한 이러한 이제 기술력이나 어떤 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시 갖춰내려면 대략 한 1조 이상의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쌍방울 그룹에서 좀 감당하기에는 조금 자금이 크지 않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점을 우려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KG 그룹이 조금 이제 유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 인수전 같은 거 성공한 뭐 이력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력도 있고 지금 이제 그 KG 그러니까 이제 쌍용차에서 또 이제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고용 승계를 좀 완전히 하기를 원해요. 이제 노조에서 고용 승계를 완전히 하기를 원하는데 예. 지금 또 이 쌍방울에서는 고용 승계를 완전히 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허. 그다음에 KG 그룹에서는 고용 승계를 할 것이다 해놓고 예. 정리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야기들이 좀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뭐 변수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변수도 여러 가지 있는 상태고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KG 그룹주들이나 쌍방울 관련주들 이제 계속해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KG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네. 일전에 이제 이 쌍용차 관련 흐름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상태예요. 지금 관련해서.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KG ETS에 대한 어떤 기업적인 흐름을 봐야 될 텐데 KG ETS 알고 계실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예. 이제 뭐 주로 장마철에 인선 ENT라는 종목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항상 이제 주목이 되어 왔었던 기업인데 네. 폐기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실적이 잘 나와줬었고 안정적인 그러한 실적이 나와줬었던 그러한 예.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쌍용차의 어떤 흐름에 이제 따라서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하기에는 조금 이제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그러한 차익 실현이 다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좀 지지를 보여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네,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네.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대략 한 19,00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이 지금 현재 13,000원 구간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쌍용차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고 그 네. 구간을 이제 차익 실현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떤 기업적인 안정성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이 KG그룹이 쌍용차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13일에 이게 인수가 결정이 됐다라고 해서 완전히 최종 인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공개 입찰을 들어가요. 공개 입찰을 들어가면서 이제 우선 매수권자가 되는 거고 예. 이제 우선 협상자를 또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돼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죠. 우선 매수권자에 또 이게 그 뭐 쌍용차 행사할 인수할 것인가 것이냐.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완전히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복잡하네요, 정말. 네, 많이 복잡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웬만하면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 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가 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KG ATS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KG 그룹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인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쌍용차의 어떤 이 흐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한 15,000원 초반대에서 16,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쌍용차라는 어떤 이 테마가 섞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로 왔을 때에는 정리를 해주시고 이 쌍용차라는 테마가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이 기업적인 모멘텀이 평가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드리면요. 네. 지금 일단은 13,000원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13,000원 구간을 좀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13,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2,000원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비중이 또 적게 들어가신 건 아니세요. 비중이 적게 들어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비중 조절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은 예. 테마가 섞인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좀 전략을 짜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천현님, 일단 쌍용차 인수전 이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어느 정도 한 차례 반영된 바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게 될 때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조금 아쉽겠지만 그 정도에서는 일단 좀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본연의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KG ETS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이슈와 맞물려서 급등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세밀하게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고민되실 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을 잠시 뒤로 하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기자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 현대차가 들어와 있네요. 아주 굵직한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요렇게 갖고 계십니다. 현대차 정말 오랫동안 좀 고생하셨던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현대차를 바라보는 분들이 워낙에 많죠. 일단 매도를 시기를 좀 잡고 계시네요. 7월 매도 계획인데 수익이 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7월 달에 매도를 하실 계획이다. 그러면 그 21만 원 이 정도까지 지금 18만 원 조금 넘어서는 구간이거든요. 자, 7월이면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7월에 매도를 했을 때 21만 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현대차 사실 오랫동안 고생했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다시 좀 주춤합니다. 7월에 매도한다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7월이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약간 좀 물음표가 좀 붙긴 하네요. 네, 되게 이제 제가 난감합니다. 네. 근데 7월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4시부터 그 이제 푸틴이 전쟁에 관련해서 그 전승일 이제 발표를 네.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자, 이제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어떠한 또 바람을 불고 올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푸틴이 계속해서 전쟁을 더 끌고 갈 그런 여력이 또 보인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또 빠질 것이고 예. 또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런 공장 가동에 대한 중단 부분도 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그 푸틴이 어떤 말을 했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 지금 현대차의 오늘 좀 이슈를 본다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늘 그 LNG 설비에 대해서 그 공장 안에 울산 공장 안에서 그 설비를 짓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거잖아요. 현대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만들면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나갈 텐데 이거를 한전에서 한 70% 정도를 이제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전력 끌어다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설비를 직접 짓게 된다면 그 70%에 대한 해당하는 전기세는 좀 아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주가는 뭐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는 움직임이 없었으나 이제 그 관련주로 뭐 구형테크 1차 납품업체죠. 1차 납품업체인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좀 상승세가 오늘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손익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지금 현대차는 하고 있다. 즉, 뭐 하반기든 내년이든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넥소도 좋은 이제 북미 시장에서 평가들이 나왔던 것처럼 예. 지금 현대차에 대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중국 봉쇄에 따른 그런 병목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급망들이 계속해서 차단이 되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가 호조세 즉 실적이 호조가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 다음
그다음 하반기에도 실적이 전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일단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7월 달이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주가의 그런 상승세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신차에 대한 그런 딜레이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해요. 결국 이제 시황상으로 이 신차를 계속 만들어내서 그 공급과 수요를 맞춰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보니 주가가 지금 좀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매크로 환경이 풀리게 된다면 이 자동차의 주가는 다시 한번 큰 상승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쯤으로 매도 계획을 좀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말쯤으로 좀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이 기자님께서 종목 상담을 굉장히 많이 의뢰를 해주시는데 예. 지금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1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지금 매물대 하단 부근에서 들어가셨단 말이죠. 맞아요. 이 기자님도 어떻게 본다면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매물대 지금 바닥 구간을 지지한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예.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 물론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지금 지금 글로벌 상황상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주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라면 지금 하반기 이상 지나고 나서부터 21만 원에서부터 제가 지금 설정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24만 5천 원, 한 25만 원 부분까지는 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변수가 대외적으로 많으니 좀 시간을 투자하실 수가 있다면 현대차에 좀 투자를 하시면서 비중도 작지가 않습니다. 30%죠.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좀 내년 초까지도 기다려 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서 이 현대차에 대한 수익 25만 원, 목표가 25만 원 이상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를 지금 7월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7월까지는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푸틴의 전승절의 발언이 좀 어떻게 나오는가, 그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또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영국의 국방장관이 푸틴 정권 나치와 같은 최후를 맞아야 이렇게까지 강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는 게 어떨까, 이게 더 괜찮다는 의견이시죠. 하반기까지 아니면 내년 초반까지 보시면 25만 원 이상까지 가능한 종목이 바로 현대차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런 점 참고하셔서 꼭 이기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의 지금 현대차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이 있습니다. 장인천 11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최근에 자주 거론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범양건영 살펴보겠습니다. 자, 범양건영의 매수 가격은요 6,500원입니다. 20% 비중. 최근에 건설과에 관련된 그 기대감들 많이 언급이 됐죠. 자, 그 중에서도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인데, 근데 오늘 장에 좀 많이 내려갔네요. 4%가 넘게 떨어지면서 5,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범양건영은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영길 전문가님, 범양건영입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의 수혜에 따라서 네.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신정부 출범이 되잖아요. 네, 신정부 출범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과 종목군들을 잘 골라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중에 이제 건설주도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건설주들이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줄 때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을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신정부 출범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건설주들이 일제히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또 의결이 됐잖아요. 네. 이제 설립이 되기로 의결이 됐고, 원래 이제 이 경제성은 조금 이제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세금을 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이 되게 이제 좀 많았었던 게 이 가덕도 신공항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국토를 다시 한번 재편성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이 됐고 이제 예. 2035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먼저 이제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비행장을 건설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에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범양건영이 부산을 소재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제 이 민간 공급 위주의 이런 부동산 정책을 이제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이제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 범양건영은 그 중에 가장 큰 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 당선인이 이제 이 당선이 되기 전에 대략 한 3월부터 부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부산에 지금 현재 뭐 엑스포를 새롭게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은행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이 산업은행이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부산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 당연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도로라든지 아니면 네. 새롭게 또 건설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이 건설사들은 새롭게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잖아요. 때문에 범양건영은 지금 현재 정책이 새롭게 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매수가가 조금 이제 높으세요. 아마 이제 최근에 이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때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네. 좀 궁금해하시는 구간인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지라인은 확고하게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지금 뭐 여기에서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크게 떨어질 확률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푸틴이 연설 중이고 지금 뭐 서방 국가가 뭐 러시아를 계속해서 위협을 했다라든지 이런 조금 이 센 워딩을 맞아요. 내뱉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내일 정말 큰 폭의 급락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일 신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이 정부 정책주들은 분명하게 순환매가 나와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너무 없어요. 때문에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주들은 한 차례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건설주들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일단은 지지라인은 대략 한 얼마 정도로 봐주시냐면 60일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대략 한 5,300원 정도로 일단은 지지라인을 일단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분명하게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반등폭은 꽤나 세게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하게 다시 한번 7,000원을 뚫어주려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정부 정책이 분명하게 건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또 범양건영이고 최근에 뭐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은 분명하게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을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수가가 6,500원이세요. 때문에 한 7,000원 구간 근처로 왔을 때,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이제 약수익권 근처로 왔을 때 그 구간에서 예. 어느 정도 이 뚫으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뚫으려는 시도를 하되 만약에 이 구간에서 뚫어내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회가 왔을 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저쪽에서 잡아갈 만한 그러한 전략을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7,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8,000원 근처 구간까지도 수익권을 확대해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푸틴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이 내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러한 정책주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지지라인을 깨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은 분명하게 잡아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매수가 이상의 기회는 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7,000원 정도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푸틴의 발언에 대해서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발언들을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 주셨죠. 자, 이 종목은 일단 7,0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지만 조금 해준다면. 그러면 그때 7,000원을 강하게 뚫어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뚫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부근에서 한번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강하게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8,000원 부근까지의 시도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양건영 살펴드렸습니다. 장인천 110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잠시 건너뛰고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계신 분이 지금 있네요. 자,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전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창제지. 한창제지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2,830원에 10%. 2,830원에 10%요. 예, 2,800원대면은 이거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되셨죠? 네, 1년 넘었어요. 예, 이거 가격이 꽤 높은데,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펄프 가격 오른다 이러면서 제지주들 흐름이 괜찮았다가,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오늘은 보지도 못했네. 예, 거의 6% 가까이 밀려서 2,09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걱정이 상당히 좀 되시는 구간 같은데, 자, 2,800원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특별히 더 궁금한 포인트 있으실까요? 특별히 뭐 잘 안 들리는 게 전철이라.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창제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전략들 한번 찾아볼게요. 네네. 네. 자, 김영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전철을 통해서 가고 계시면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네. 한창제지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갈까요? 일단 제지 관련주라고 네. 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시절 때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택배 같은 것들 택배 이제 물량들 늘어나면서 그렇죠. 이 제지들이 부족해지고 그거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러한 등락폭 이러한 엄청난 상승세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그렇죠. 확진자 맞습니다. 늘면 같이 늘고. 네, 종목 이름처럼 한창 잘 가다가 예. 지금 계속 눌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제지 쪽은 어떤 걸 봐야 되냐. 이 네. 한창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백판지를 주로 이제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이 백판지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백판지의 원료인 이 펄프 관련해서 이 펄프의 가격이 전쟁 이후 러시아가 이제 이 펄프의 가격을 어떻게 보면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 펄프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본다면 제지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제품에 대한 판매가가 올라가니까 네. 자연스럽게 매출이 높아지겠다. 그러면서 또 수혜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주가가 계속해서 그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 그 이전에 코로나 때 그런 시세들이 이미 분출이 되었고 여기 매물들이 굉장히 높게 쌓여 있습니다. 높게 쌓여 있다는 말은 그 위에서 또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두 예. 번째로 이 코로나 이후로 제재에 관련한 그런 재료들이 약간 신선함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청자분의 그런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2,800원이라는 높은 평단가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빠져나와야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이때 지금 단기적인 상승세가 거래량과 함께 동반을 했는데 네.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상승 거래량과 함께 그 이후에 나온 거래량이 터질 때는 음봉과 거래량이 함께 나왔다는 말이죠. 그럼 저는 제 해석으로는 이게 지금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단기적인 세력들이 일단은 한번 물량을 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물량을 빼니까 이렇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지금 중간중간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거래량이 나오는 그 캔들을 보시면 다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지금 다 매집을 지금 다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매집을 시도를 한다는 거는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한창제지가 지금 주가가 그 코로나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이 제지에 관련한 그런 주가들이 한번 좀 고밸류가 다시 리밸류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집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한창제지에게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을 잠깐 보니까 러시아 그 푸틴이 뭐 종전 선언에 관한 이야기는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제지
펄프 부분,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단기적으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들어간 단가까지는 평균 단가까지는 올라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주가가 좀 많이 높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가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저라면 그냥 보수적으로 1,800원의 추가 매수를 기다리십시오. 1,800원의 추가 매수를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서 이 단기적인 이 재지에 대한 그런 섹터의 수급이 들어올 때 한번 평단가에서 추가 물량 빼시고 그때부터 수익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좀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물량을 아예 그냥 다 빼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다른 섹터로 갈아타시는 부분을 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1,800원 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재지 부분, 재지 섹터에서 좀 적정한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1,800원이라는 그런 추가 매수 자리를 이렇게 겟 하셔서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물량을 다 빼시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을 그때 좀 하셔라. 네, 추가 물량을 최대한 네. 빨리 빼셔라라고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네,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한창재지의 경우에 한 차례 좀 반등의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일단 1,8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 1,800원대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리시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세요. 자, 그리고 한 차례 반등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한 번 더 전화 주시든지 하세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상담을 해봤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한창재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금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한창재지 살펴드렸고요. 자,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초대박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인데 이 대박이 났어야 되는데 이 종목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손오공 갖고 계시거든요. 자, 손오공인데 매수 가격이 2,900원입니다. 25% 비중도 뭐 적지 않으세요. 그런데 손실이 꽤 나 있는 가격인데 이 종목이요,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연속적인 하락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도 2%대 빠졌죠. 그나마 좀 장중 저점에 비해서는 좀 들어 올리면서 마감이 됐지만 지금 매수 가격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900원이면 사실 얼마 전에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수하시고 쭉쭉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게요, 잘라야 할까요? 형일 전문가님 진단 부탁해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손오공 계속 연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거 뭐 지금 잘라야 되겠습니까?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종목이 좀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영위하는 이러한 사업 자체는 장난감들이 있죠. 예. 이제 뭐 바비 인형이라든지 뭐 카봇이라고 하나요?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결혼을 아직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예. 어찌됐든 이 장난감을 주로 이제 이 납품을 하고 유통을 하는 그러한 이제 기업인데 사실 이 장난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업 수익성이 크지는 않을 만한 그러한 기업, 그 사업 분야죠. 때문에 예. 지금 이 손오공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좀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제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딱 동그라미 이제 두 개를 쳐놨는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동그라미 때 이때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때 왜 상승이 나왔었냐라고 보면은 이제 그 월트 디즈니 부사장을 이제 이 새롭게 사내이사로 영입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디즈니 관련주를 한번 이제 엮였었고요. 그때 네.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 OTT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좀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동그라미 때 상승이 왜 나왔었느냐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인수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블리자드가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뭐 이제 그 콜 오브 듀티라든 뭐 그런 게임들을 예. 이제 그 영위하는 좀 유명한 게임사예요. 뭐 네, 디아블로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름 그렇죠. 있는 게임사죠. 네, 굉장히 이제 뭐 남자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를 인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 블리자드의 실물 패키지를 유통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물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CD거든요, CD. 그런데 요새 CD가 많이 팔리지가 않죠. 저 본 적도 좀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렇죠. CD가 많이 팔리지 않고 그냥 온라인에서 다운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도 이 블리자드에 1조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1조가 넘는 금액을. 네. 그런데 과연
이 블리자드의 이 실물 패키지 CD를 유통을 한다라고 해서 과연 실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적도 물론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흑자 전환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이제 봤을 때 예.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든 상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듯 하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지지라인은 확인은 돼요. 대략 한 이제 2,200원 정도의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고 이제 2,200원을 주요하게 지지라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조정이 나오고 손오공 또한 2,200원 구간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2,2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0원 후반대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한다는 점. 그러나 만약에 2,200원 구간을 여기서 어느 정도 지켜주고 다시 한번 양봉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2,000원 초중반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 조절을 저는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비중 조절을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앞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정책적인 수혜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을 들고 가야지 그래도 걱정 없이 떨어지면 더 사야지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받쳐주지 않는 회사인 걸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략 한 2,000원 중반대까지는 2,200원 지켜준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 조절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중이 다른 또 비중이 남아 있으실 걸로 생각은 됩니다. 때문에 혹시나 또 수익 나오는 종목이 있게 되면 그 수익분만큼 또 비중 조절을 해주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비중을 점차적으로 덜어내면서 예. 다른 좋은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초대박님께서 신청해주신 손오공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드렸고요. 자, 하나만 좀 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 유튜브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S트래픽입니다. 4,400원에 20% 교통통제 짱 하시면서 대통령 출퇴근 관련 교통통제 시스템 수혜주로 접근을 했다고 하시네요.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핵심 정보만 쏙쏙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구 전문가님. 네, 지금 S3P 같은 경우에 지금 브레이너 짱님 항상 이제 네.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감사드리는데 예. 교통통제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책 수혜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과연 교통통제라는 그런 그 주제가 과연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라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지금 쳐졌던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이런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 자 두 번째 거래량 이후에는 어떻게 본다면 그 전 고점에 대한 그런 매물대 소화에 대한 그런 고점 차익 실현 거래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제도 거래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보이지 않고 해석을 한다면 그냥 매집 정도이다라고 예.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지금 4,400원에 들어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보다는 다른 섹터로 지금 옮겨 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아무튼 이제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국가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6억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재료가 좋으면 결국 갑니다. 근데 네. 시장이 좋지 않고 그거에 비해서 재료가 강력해야 되는데 재료가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S트래픽은 손절가는 확실히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한 5% 정도에서 좀 갈아타시는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시세가 나온다면 한 5,000원에서부터는 수익 실현 빠르게 하시면서 종목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브레인로드 짱님께서 신청해주신 S트래픽까지 봐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내일장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자, 먼저 김명길 전문가님. 지금 뭐 푸틴의 종전 선언은 결국 뭐 없었던 모양입니다. 서방에서 영토 침략할 준비를 먼저 했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권적 결정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장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푸틴의 입장은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종전이 되느냐 아니면 전쟁이 추가적으로 확전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귀추를 주목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종전에 대해서는 무산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워딩을 좀 세게 했죠. 맞아요. 이제 지금 현재 나토 국가들은 30분 만에 다 괴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발언은 이제 또 다른 임무는 우리는 이제 뭐 세계 대전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 또 다른 우리의 임무는 세계 대전을 막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정말 민폐를 강하네요, 많이 끼치고 정말. 있는데, 네. 어찌 됐든 지금 종전은 무산이 됐다라고 하면 내일장에서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죠.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확전보다는, 다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전쟁 상황이 좀 유지가 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장의 어떤 흐름을 보기는 봐야겠죠. 때문에 내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반영은 해줄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제 신정부 출범이 내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일에 CP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10일에는 이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주들이 순환매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8.5%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뭐 거의 역대급의 그런 상승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부분은 이번 달은 8.1%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8.2%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저번 달 대비 하회하는 그 정도만 나와준다 하면 인플레 피크 아웃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만 하지 않는다면 코스피가 지금 2600을 다시 한번 또 뚫어내느냐 아니면 지켜주느냐의 어떤 지지를 해주는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일 정도 시장에서 잘 지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 전략을 꾸려가신다라고 하시면 내일 정도의 시장 흐름을 보시고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 정책주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실적주들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CPI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하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잠시간은 환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잘 준비를 해서 매매 전략을 꾸려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장을 바라보는 뷰, 이번에는 김영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보세요? 네, 내일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있고, 그리고 보궐 선거 기간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치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정치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체크 정도 해놓으시고 그냥 차라리 만약에 이 정치 테마주를 하신다면 차라리 5년 후에 대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단기적인 그런 빠른 변동성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좀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공부 삼아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의 통제력이 굉장히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자, 파월 같은 경우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물시장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미 선물시장의 지표로 본다면 지금 이미 0.75bp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지표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처럼 지금 파월이 이 긴축 발언에 대한 그런 시장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 그만큼 긴축에 대한 우려가 경제 장기 침체로 지금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월의 발언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런 시장을 바라볼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FOMC 이제 연준의 말도 잘 안 듣고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방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전선언 때 이제 전면전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쟁은 계속 할 것 같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으니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그런 측면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이 이번 주에 좀 강하게 나타날 애정이 오니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있거든요. 바로 이어질 텐데 그 얘기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진짜 쉬운 진단 2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짜 쉬운 진단에서 예. 이야기 들으셨던 것보다 어허. 조금 더 날것에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예.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길게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잡고 네.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 질문 주시면 다 제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시원하게 아주 통쾌하게 꾸려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5시 10분부터 바로 이어지는데요. 메타 플랫폼 실적 호조, 방긋 웃는 국내 수혜주는 이라는 주제지만 여러 가지 질문 다 가능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같이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